안녕하세요. 기수맥 장윤기입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하루에 생활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세요? 늘 피곤해 지쳐 사세요? 아침에 잠을 자고 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많은 것을 드시고 계세요? 간에 좋다는 거 다 드세요? 이 간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찾아 드시나요? 그러면 피곤하다. 자, 피곤하다. 누구나 다 피곤해 살아요. 피곤하다는 피곤에 쩔여 살아요. 우리가 쩔어서 사는데, 그러면 이 피곤이 정말 어디가 나빠서 피곤할까요? 간이 나빠서 피곤할까요? 그래서 피곤하다면 간이 나쁘대. 간이 나쁘니까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약국에 가면 무슨 우루싸 뭐니 뭐가 좋다 홍삼 뭐니 막 안 찾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쁘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부터 드세요? 삼부터 드세요. 홍삼 찾아 드시죠? 삼은 좋은 거예요. 삼은 좋은데 어떤 것이 좋냐? 참 홍삼도 좋고 인삼도 좋고 더 좋은 건 산삼이 좋겠죠? 그 산삼을 비슷하게 장내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을 우리가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피곤이 없어지더냐고요. 먹으면 어떻게 잠깐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나면 안 드시면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기냐면요. 한글로 쓸게요. 이 가요불급이라고 그런 게 생겼어요. 많이 드셨더니 이것이 몸에 더 나빠졌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간은 나빠요. 모든 음식을 먹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뭐 이런 것들 다 먹잖아요. 우리 이제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요. 지방, 이런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영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영양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성 질환의 시대라고 그래요. 대사성 질환이래. 말해서 대사를 시키지 못하고 하니까 요 질환은요,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바이러스의 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다 질환은 못 고치는 거예요. 당뇨 고친 사람 봤어요? 신장이 나쁜데 고친 사람 보셨어요? 혈압이 나쁘면 평생 약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질환에 속해 있어요. 질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뭐가 안 돼서? 대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사는 어디서 시키냐면 이게 대사를 간에서 시켜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뭐가 안 되냐면 모든 음식을 대사를 시키지 못하니까 내 몸에 영양으로 골고루 가지를 못한다는. 이 대사가 뭐냐? 골고루 영양을 쪼개서 갖다 보내주는 것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면 영양을 못 갖다 준다는 거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진짜 간이 나쁠까? 정말 간이 나빠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해요. 지오틴이, 지프틴이 뭐니, 간 기능 검사 다 정상이래. 정상이라고 그래야 안 해요. 정상이래요. 다 정상이라고 그러죠? 간에서 나쁘다고 의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 간은 의학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현대의학은 열매를 봅니다. 한의학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숲을 본다고. 대체의학은 뭘 보신다고요? 자연을 본다.
열매를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진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이 걸렸으면 이 암이 몸속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다 똑같이 암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이 암세포를 잡아야 되는 NK세포가 내 몸에서 부족해. 그래서 이 간세포가 자기들끼리 뭉쳐. 친구들끼리 뭉쳐. 야, 이리 와, 깡패들아, 뭉쳐라. 그래갖고 깡패들이 뭉쳤어. 그것이 안에 덩어리를 만든다고요.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밖으로 튀어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결과가 나올 때 암이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숲은 뭐냐? 네가 먹는 음식의 오장육부와 그 다음에 12경락과 365 혈이 있는데 이 경락과 혈에 있는 숲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은 뭐냐면 나무의 줄기, 숲은 줄기에 있으면 숲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365 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똑같다는 겁니다. 12다리잖아요. 12다리니까 12경락이 있고요. 365일이 있으니까 365 혈이 있어요. 우리는 사지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사지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오장이 있으니까 오대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주예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연이에요. 자연으로 우리가 계속 더불어 살면 이걸 하지 못하면 뭐가 나빠지냐면요. 숲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숲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상한다는 거지요. 나무에 열매가 열었어요. 근데 나무 잎을 다 따보세요. 그냥 집에 키우는 토마토가 열렸어요. 그러면 토마토가 열리지 않는 토마토의 가지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 토마토가 열려있는 토마토 알맹이가 제대로 가느냐? 절대로 못 가요. 옆에 있는 나무의 숲에 열매가 맺지 않는 토마토의 잎이 물을 가지고 가야 물 속에 있는 영양을 열매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여는 겁니다. 감이 열리려고 하는데 감이 열리는데 열매 잎을 다 따버리면 그 감은 떨어져요. 죽어요. 그것이 이제 숲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에서부터 숲을 보는데 이 숲이 나빠지면 뭐가 나빠져? 열매가 나빠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을 보는데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대사가 안 된다. 우리가 대사가 안 되니까 내 몸에 영양을 골고루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자, 간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간이 좋아지려면 간에는 영양이 있어요. 그럼 간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 영양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간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간에는 단백질 중에도 뭘 가지고 있냐면 알부민을 많이 좋아한대. 그 다음 간은 뭐냐면 보고예요. 우리 간은 보고라고 그래요. 뭐 보고? 효모의 보고라고 그래요. 간은 효모의 보고예요. 이 효모의 창고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 B2, 3, 판토텐산, 나이나마신, B6, B12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간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지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요. 이 두 개가 태워주는 비타민 B1, B2, B3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간에 이게 부족해. 그러면 내가 먹으면 음식을 먹는데 이게 영양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탄수화물이 갔는데 또 지방이 분해가 안 돼? 단백질이 분해가 안 돼.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 가지고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로 지방으로 와. 그럼 지방이 더 많아져.
그러면 지방이 많아지면 비만이 오는 거지요.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 속에 뭐가 쌓인다고 강의를 제가 계속 했나면 지방 속에 정전기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정전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에 전경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우리가 접지라고 하는 것을 박아서 가전제품 쓰는 데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 가전제품이 어스가 가요. 그게 불량이 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땅 속으로 불량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접지를 연결 안 했어요. 근데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게 절연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면 짜릿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심해지면 뚜껑이 집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떨어져요. 그럼 집이 캄캄해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방이 쌓이면 전기가 못 통한다. 그런데 그 지방에 정전기가 많이 쌓였어요. 그게 어디가 대표적으로 쌓이겠어요? 뱃살, 겨드랑이 밑에 애가 부인, 우리가 독을 뺀다고 하는데 귀 밑에 이런 데들이 많이 쌓여요. 쌓이면 거기에 쌓인 자리가 가다가 이게 전기가 방전이 돼요. 그 정전기가 많이 쌓였으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빠져나갈 때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세포를 건드려가 세포에서 탁 치면 세포가 탄소로 변하면 얘가 암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자연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연 물리학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을 먹는데 지방이 분해가 안 돼. 그러면 지방이 자꾸 쌓여.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분해를 못 해. 그러면 당뇨가 돼요. 이해 가시죠? 탄수화물 먹었더니 탄수화물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단백질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다 갔으면 당뇨가 괜찮아요. 췌장이 이상해서 그렇다고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췌장을 무조건 많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의 몸에. 그런데 그때 분해를 간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췌장에다가 조금만 보내줘. 그러면 체중이 인슐린이 딱 나와. 그러면 이게 에너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에 갔어요. 내가 두부를 먹든 고기를 먹든 먹었어요. 그럼 얘가 분해가 돼서 내 몸은 곳곳에 가줘야 돼요. 이 단백질은 뭐냐? 알부민의 원료잖아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지금 단백질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백질의 주 원료는 뭐냐? 우리가 DNA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백신이 왔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다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백신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중지시킨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단백질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상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두부가 제일 잘 상하지 않아요? 두부나 고기는 정말 잘 상해요. 왜? 단백질은, 왜? 이게 DNA 세포니까 이 속에 미생물들이 막 살아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먹었는데 이게 간에서 분해를 못 해.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를 그냥 놔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연소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불연소 단백질. 단백질이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소가 안 돼. 불연소는 연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지 못하고 단백질 덩어리로 그냥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맞지 못하다는 거죠. 식품의학적으로, 식품영양학으로는 아미노산이 맞지 못하다. 의학적으로 아미노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간이 나빠지면 이 분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을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 간은 어떻게 좋아질까? 먹어서 좋아지냐? 그럼 효모라고 하니까 비타민 쪽에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지냐? 예, 좋아져요. 많이 도움받아요. 그렇게 간이 좋아지는 건 이거예요. 비타민 보고니까, 효모 보고니까 효모를 잘 드세요. 효모는
생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끓이면 효모가 있냐? 없어요. 왜? 비타민 B1, B2, B3, B9는 수용성이니까 영양소니까 이게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은 약한 데가 나 햇빛에 약해, 마찰에 약해, 물에 약해. 그리고 끓이면 없어져. 우리가 야채를 먹어요. 미나리를 먹어요. 미나리가 비군이 많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민들레가 많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민들레를 끓여. 그리고 효모가 좋다니까 청국장을 바글바글 끓여. 된장을 바글바글 끓여. 바글바글 많이 끓여. 먹으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없어요. 그 생된장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효모가 좋다고 하니까 효모를 드시는데 이걸 드셔도 에너지를 못 시킨다? 뭐가 얘가 못 가져간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되냐? 자, 드시는 음식으로는 효모가 좋겠죠? 그러니까 효모를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 좋은 거 드시면 피곤이 잠시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아, 장어를 먹었더니 좋더라. 예, 장어는요, 단백질이 고단백이잖아요. 아, 뭐 좋아요. 군뱅이? 뭐 좋아요. 요새는 뭐 누에가루, 뭐 누에 순놈 고추 뭐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장시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드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간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간은 어떻게 좋아하냐? 잠을 자야 좋아져요. 이거요, 꿀잠을 자야 돼. 꿀잠. 꿀잠을 한자로 얘기하면 숙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면. 한자로 얘기하면 숙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숙면. 이 기펄숙자 숙이에요. 면자는 다룰 자에 백성민자를 쓴다. 그지? 요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숙면이 뭐냐? 꿀잠이라는 거예요. 그럼 꿀잠은 어떻게 잘까? 예? 꿀잠은 어떻게 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세상에 잠이 와야지. 잠깐 자고 나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앉아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잠이 안 자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세탁기 돌려. 새벽에 며느리 집에 가서 새벽에 세탁기 돌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해? 안 오면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에 저 일해준다고 세탁기 돌리니까 며느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낮에는 어떡하냐? 낮에는 피곤하니까 이 할머니가 또 자네? 낮에는 깜빡깜빡 자네. 20분, 30분 자네. 이것이 엄청 숙면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깜빡하고 지나가는 게, 어머, 30분 잤네? 1시간 잤네? 낮에 잠자는 거요. 정말 그 떠드는 소리, 옆에 테레비 소리, 뭐만 자동차 소리 다 나도 확 자잖아요. 숙면 취하시죠? 이 잠을 언제 자야 되느냐면 밤에 자야 된다는 거야. 밤에 어떻게? 정전기를 빼고 자라고 그랬잖아요. 정전기 빼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정전기를 제거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전자파를 제거하면서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는 방향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과 함께 정전기를 싹 빼고 밑에서 올라오는 뇌파를 델타파로 안정을 시키라고 그랬죠. 델타파가 0에서 4라고 그랬죠. 헬스가 델타파로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 델타파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잠자리가 나빠. 그럼 델타파가 안 와. 그러면 절대로 피곤이 물러갈 수 없어요. 자, 간이 좋아하는 시간 얘기했잖아요. 잠을 잘 때 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제일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간이 좋아지는 시간. 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뭐가 좋아진다? 간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때 잠을 잘 자야 이제 4시부터는요, 3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3시라고 해야 되네. 3시부터 7시까지. 이건 뭐가 좋아지냐면요, 폐가 좋아져요. 그리고 대장이 좋아져요. 자, 보세요.
1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잘 주무셨더니 언제 똥 싸요? 언제 대변 봐요? 일어나면 3시에 대변 봐요? 아니잖아요. 몇 시부터 대변 봐요? 보통 6시, 7시 돼야 우리는 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말 되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한테는 11시부터 몇 시까지? 7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자라고? 8시간 자라고. 8시간이 그냥 8시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자는 8시간이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까지는 뭐가 좋아진다? 폐가 좋아진다. 그럼 대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을 안 자. 이 시간에 잠을 안 자. 그러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얘가 나빠져요. 그래서 새벽마다 시장 가서 새벽 시장을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매하려고 새벽 시작하시는 분. 그분들은 뭐가 안 좋아지면 대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폐대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 저녁에 노래방을 해요. 술집을 해요. 음식점을 해요. 술집을 하고 늦은 밤 음식점을 해요. 그때 뭘 안 잔다? 얘가 안 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몇 시냐? 나 집에 들어갔더니 2시다. 그래갖고 씻고 났더니 3시다. 아침에 자고 났더니 8시다. 그러면 뭐가 안 좋아지겠어요? 그런 분은 피곤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 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황청심아, 막 그냥 또 뭐 홍삼, 산삼 좋다는 거 다 드셔. 나중에 뭐가 걸려? 그러더니 어느 날 돈 버니까 뭐가 걸려? 죽는 병에 걸려. 질환에 걸렸어요. 내가 그때서야 늦었다. 잠을 잘 주셔야 돼요. 꿀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꿀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부터 없애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자파를 없애라고. 네? 그래갖고 뭘 한다? 정전기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뇌파를 안정을 시키랍니다. 간이 좋아지는 것은 피곤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자파와 정전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뇌파는 수맥이고 전자파 정전기는 어싱이에요. 땅을 내 잠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덜 피곤하려면 반에 가서 맨발로 땅을 밟으세요.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맨발로 하세요. 그러면요 피곤이 금방 없어져요. 눈이 바짝 떠져요. 발 디디는 순간에 20-30분만 디디고 있으면요 내 눈이 바짝 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전기는 어디로 없앤다? 땅으로 가장 없앨 수가 있다. 땅만이 가져간다. 정전기 없애는 건 땅만이 가져가요. 음식으로 없애는 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먹다가 안 먹으면 또 생겨요. 그러나 땅은 밟는 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 하루에 잠은 8시간 자는데 그 8시간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과 4시간이라는 거예요. 4시간 간이 좋아지면 모든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간이 좋아지면 대장도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에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콧물도 날 거예요. 이제 콧물이 절절 흐를 때가 됐잖아요. 이제 강의 듣다 보면요. 콧물이 나지 않는 방법. 단 30분이면 콧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수맥 장윤기입니다. 잘 주무세요? 그리고 하루에 생활하시기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세요? 늘 피곤해 지쳐 사세요? 아침에 잠을 자고 났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하셔서 많은 것을 드시고 계세요? 간에 좋다는 거 다 드세요? 이 간에 좋다는 음식을
많이 찾아 드시나요? 그러면 피곤하다. 자, 피곤하다. 누구나도 피곤해 살아요. 피곤하다는 피곤에 쩔여 살아요. 우리가 쩔어서 사는데, 그러면 이 피곤이 정말 어디가 나빠서 피곤할까요? 간이 나빠서 피곤할까요? 그래서 피곤하다면 간이 나쁘대. 간이 나쁘니까 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약국에 가면 무슨 우루싸 뭐니 뭐가 좋다 홍삼 뭐니 막 안 찾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쁘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부터 드세요? 아, 삼부터 드세요. 홍삼 찾아 드시죠? 삼은 좋은 거예요. 삼은 좋은데 어떤 것이 좋냐? 참 홍삼도 좋고 인삼도 좋고 더 좋은 건 산삼이 좋겠죠? 그 산삼을 비슷하게 한 장내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삼을 우리가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피곤이 없어지더냐고요. 먹으면 어떻게 잠깐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지나면 안 드시면 또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먹었어요. 그랬더니 또 뭐가 생기냐면요. 한글로 쓸게요. 이 가요불급이라고 그런 게 생겼어요. 많이 드셨더니 이것이 몸에 더 나빠졌네?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간은 나빠요. 모든 음식을 먹어.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뭐 이런 것들 다 먹잖아요. 우리 이제 5대 영양소를 다 먹어요. 지방, 이런 것들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몸에 들어가서 영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영양으로 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대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대사성 질환의 시대라고 그래요. 대사성 질환이래. 말해서 대사를 시키지 못하고 하니까 요 질환은요, 고쳐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은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바이러스의 양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다 질환은 못 고치는 거예요. 당뇨 고친 사람 봤어요? 신장이 나쁜데 고친 사람 보셨어요? 혈압이 나쁘면 평생 약 먹으라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질환에 속해 있어요. 질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뭐가 안 돼서? 예, 대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사는 어디서 시키냐면 이게 대사를 간에서 시켜요.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은 뭐가 안 되냐면 모든 음식을 대사를 시키지 못하니까 내 몸에 영양으로 골고루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대사가 뭐냐? 골고루 영양을 쪼개서 갖다 보내주는 것을 대사라고 하거든요. 그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면 영양을 못 갖다 준다는 거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뭘까? 진짜 간이 나쁠까? 정말 간이 나빠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해요. 지오틴이, 시프틴이 뭐니 간 기능 검사 다 정상이래. 정상이라고 그래야 안 해요. 정상이래요. 다 정상이라고 그러죠? 간에서 나쁘다고 의학적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간이 망가진 거예요. 그 간은 의학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본다고 그랬어요. 현대의학은 열매를 봅니다. 한의학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숲을 본다고. 대체의학은 뭘 보신다고요? 자연을 본다. 그 열매를 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검진을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암이 걸렸으면 이 암이 몸속에서 암세포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다 똑같이 암세포가 돌아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이 암세포를 잡아야 되는 NK세포가 내 몸에서 부족해. 그래서 이 간 세포가 자기들끼리 뭉쳐. 친구들끼리 뭉쳐. 야, 이리 와, 깡패들아, 뭉쳐라. 그래갖고 깡패들이 뭉쳤어. 그것이 안에 덩어리를 만든다고요. 그러잖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밖으로 튀어져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결과가 나올 때 암이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숲은 뭐냐? 너가 먹는 음식의 오장육부와 그 다음에 12경락과 365 혈이 있는데 이 경락과 혈에 있는 숲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은 뭐냐면 나무의 줄기, 숲은 줄기에 있으면 숲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잎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365 혈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와 똑같다는 겁니다. 12다리잖아요. 12다리니까 12경락이 있고요. 365일이 있으니까 365 혈이 있어요. 우리는 사지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이 사지가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있어요. 오장육부라고 얘기를 해요. 오장이 있으니까 오대양이 있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주예요. 소우주라고 그래요. 인간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해야 가장 잘 치유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자연이에요. 자연으로 우리가 계속 더불어 살면 이걸 하지 못하면 뭐가 나빠지냐면요. 숲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숲이 나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상한다는 거지요. 나무에 열매가 열었어요. 근데 나무 잎을 다 따보세요. 그냥 집에 키우는 토마토가 열렸어요. 그러면 토마토가 열리지 않는 토마토의 가지를 잘라보세요. 그러면 그 토마토가 열려있는 토마토 알맹이가 제대로 가느냐? 절대로 못 가요. 옆에 있는 나무의 숲에 열매가 맺지 않는 토마토의 잎이 물을 가지고 가야 물 속에 있는 영양을 열매에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여는 겁니다. 감이 열리려고 하는데 감이 열리는데 열매 잎을 다 따버리면 그 감은 떨어져요. 죽어요. 그것이 이제 숲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에서부터 숲을 보는데 이 숲이 나빠지면 뭐가 나빠져? 열매가 나빠진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간을 보는데 지금 피곤해요. 피곤하다.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요? 대사가 안 된다. 우리가 대사가 안 되니까 내 몸에 영양을 골고루 갖다 줄 수가 없다. 그러면 자, 간은 언제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간이 좋아지려면 간에는 영양이 있어요. 그럼 간이 가지고 있는 영양이 있다는 거예요. 간이 영양이 있는데 주로 어떤 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 하면 과학적으로 간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간에는 단백질 중에도 뭘 가지고 있냐면 알부민을 많이 좋아한대. 그 다음 간은 뭐냐면 보고예요. 우리 간은 보고라고 그래요. 뭐 보고? 효모의 보고라고 그래요. 간은 효모의 보고예요. 이 효모의 창고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 B2, 3, 판토텐산, 나이나마신, B6, B12 이 모든 것들이 누가 간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먹었어요. 지방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먹어요. 이 두 개가 태워주는 비타민 B1, B2, B3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간에 이게 부족해. 그러면 내가 먹으면 음식을 먹는데 이게 영양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못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탄수화물이 갔는데 또 지방이 분해가 안 돼? 단백질이 분해가 안 돼. 탄수화물이 분해가 안 돼 가지고 분해가 안 되니까 이게 도로 지방으로 와. 그럼 지방이 더 많아져. 그러면 지방이 많아지면 비만이 오는 거지요.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 속에 뭐가 쌓인다고 강의를 제가 계속 했냐면 지방 속에 정전기가 쌓인다 그랬잖아요. 정전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에 전경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우리가 접지라고 하는 것을 박아서 가전제품 쓰는 데다가 연결을 해 놓으면 가전제품이 어스가 가요. 그게 불량이 생겼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땅 속으로 불량된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기다가 접지를 연결 안 했어요. 근데 냉장고나 세탁기나 이런 것들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그게 절연이 안 돼. 그러면 사람이 손을 대면 짜릿하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심해지면 뚜껑이 집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떨어져요. 그럼 집이 캄캄해지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방이 쌓이면 전기가 못 통한다. 그런데 그 지방에 정전기가 많이 쌓였어요. 그게 어디가 대표적으로 쌓이겠어요? 뱃살, 겨드랑이 밑에 애가 보인, 우리가 독을 뺀다고 하는데 귀 밑에 이런 데들이 많이 쌓여요. 쌓이면 거기에 쌓인 자리가 가다가 이게 전기가 방전이 돼요. 그 정전기가 많이 쌓였으면 너무 많이 쌓이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빠져나갈 때가 돼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세포를 건드려가 세포에서 탁 치면 세포가 탄소로 변하면 얘가 암이 된대요. 그러니까 정전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도 말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이건 자연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연 물리학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면 지방을 먹는데 지방이 분해가 안 돼. 그러면 지방이 자꾸 쌓여.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탄수화물을 분해를 못 해. 그러면 당뇨가 돼요. 이해 가시죠? 탄수화물 먹었더니 탄수화물이 다 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단백질로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고 뼈로도 가고 다 갔으면 당뇨가 괜찮아요. 췌장이 이상해서 그렇다고요?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췌장을 무조건 많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의 몸에. 그런데 그때 분해를 간이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췌장에다가 조금만 보내줘. 그러면 체중이 인슐린이 딱 나와. 그러면 이게 에너지 호르몬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단백질에 갔어요. 내가 두부를 먹든 고기를 먹든 먹었어요. 그럼 얘가 분해가 돼서 내 몸은 곳곳에 가줘야 돼요. 이 단백질은 뭐냐? 알부민의 원료잖아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모든 것은 지금 단백질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이 DNA라고 그러잖아요. 이 단백질의 주 원료는 뭐냐? 우리가 DNA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어요. 백신이 왔어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다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이번에 백신이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지금 중지시킨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단백질이 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잘 상하는 게 단백질이잖아요. 두부가 제일 잘 상하지 않아요? 두부나 고기는 정말 잘 상해요. 왜? 단백질은, 왜? 이게 DNA 세포니까 이 속에 미생물들이 막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먹었는데 이게 간에서 분해를 못 해.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를 그냥 놔둬.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불연소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불연소 단백질. 단백질이 다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연소가 안 돼. 불연소는 연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타지 못하고 단백질 덩어리로 그냥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이 맞지 못하다는 거죠. 식품의학적으로, 식품영양학으로는 아미노산이 맞지 못하다. 의학적으로 아미노산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간이 나빠지면 이 분해를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간을 좋아지려면 뭐가 좋아져? 간은 어떻게 좋아질까? 먹어서 좋아지냐? 그럼 효모라고 하니까 비타민 쪽에 이런 거 먹으면 좋아지냐? 예, 좋아져요. 많이 도움받아요. 그렇게 간이 좋아지는 건 이거예요. 비타민 보고니까, 효모 보고니까 효모를 잘 드세요. 효모는 생된장, 청국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끓이면 효모가 있냐? 없어요. 왜? 비타민 B1, B2, B3, B9는 수용성이니까, 영양소니까, 이게 지용성이 아니고 수용성이잖아요. 수용성은 약한 데가 아니라 햇빛에 약해. 마찰에 약해. 물에 약해. 그리고 끓이면 없어져. 우리가 야채를 먹어요. 미나리를 먹어요. 미나리가 비군이 많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다음 민들레가 많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 민들레를 끓여.
그리고 효모가 좋다니까 청국장을 바글바글 끓여. 된장을 바글바글 끓여. 바글바글 많이 끓여. 먹으면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이 없어요. 그 생된장을 드시는 것이 좋다고 그러겠죠? 자, 이렇게 효모가 좋다고 하니까 효모를 드시는데 이걸 드셔도 에너지를 못 시킨다? 뭐가 얘가 못 가져간다. 그러면 간은 어떻게 되냐? 자, 드시는 음식으로는 효모가 좋겠죠? 그러니까 효모를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 좋은 거 드시면 피곤이 잠시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아, 장어를 먹었더니 좋더라. 예, 장어는요, 단백질이 고단백이잖아요. 아, 뭐 좋아요. 군뱅이, 뭐 좋아요. 요새는 뭐 누에가루, 뭐 누에 순놈 고추 뭐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거를 장시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 드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간은 좋아지는 게 있어요. 뭐가? 간은 어떻게 좋아하냐? 잠을 자야 좋아져요. 이거요, 꿀잠을 자야 돼. 꿀잠. 꿀잠을 한자로 얘기하면 숙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숙면. 한자로 얘기하면 숙면이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숙면. 이 기펄 숙자 숙이에요. 면자는 다룰 자에 백성민자를 쓴다. 그지? 요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숙면을 취해야 되는데 이 숙면이 뭐냐? 잠이라는, 꿀잠이라는 거예요. 그럼 꿀잠은 어떻게 잘까? 예? 꿀잠은 어떻게 잘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잠을 자고 싶은데 세상에 잠이 와야지. 잠깐 자고 나면요, 새벽 2시에 일어나면 밤새도록 안 자요. 우리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잠이 안 자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세탁기 돌려. 새벽에 며느리 집에 가서 새벽에 세탁기 돌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해? 안 오면 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에 저녁 일해준다고 세탁기 돌리니까 며느리는 잠을 자야 되는데, 이게 아침까지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자는 거야. 낮에는 어떡하냐? 낮에는 피곤하니까 이 할머니가 또 자네? 낮에는 깜빡깜빡 자네. 20분, 30분 자네. 이것이 엄청 숙면이거든요. 그때는 정말 깜빡하고 지나가는 게, 어머, 30분 잤네? 1시간 잤네? 낮에 잠자는 거요. 정말 그 떠드는 소리, 그 떠드는 소리, 옆에 텔레비 소리, 모든 자동차 소리 다 나도 팍 자잖아요. 숙면 취하시죠? 이 잠을 언제 자야 되느냐면 밤에 자야 된다는 거예요. 밤에 어떻게? 정전기를 빼고 자라고 그랬잖아요. 정전기 빼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정전기를 제거하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전자파를 제거하면서 밤에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는 방향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과 함께 정전기를 싹 빼고 밑에서 올라오는 뇌파를 델타파로 안정을 시키라고 그랬죠. 델타파가 0에서 4라고 그랬죠. 헬스가 델타파로 안정을 시켜야 합니다. 이 델타파를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잠자리가 나빠. 그럼 델타파가 안 와. 그러면 절대로 피곤이 물러갈 수 없어요. 자, 간이 좋아하는 시간이 얘기했잖아요. 잠을 잘 때 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제일 피곤하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간이 좋아지는 시간. 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무시라고 그랬어요? 11시부터,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뭐가 좋아진다? 간이 좋아진다 그랬어요. 이때 잠을 잘 자야 이제 4시부터는요, 3시가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3시라고 해야 되네. 3시부터 7시까지. 이건 뭐가 좋아지냐면요, 폐가 좋아져요. 그리고 대장이 좋아져요. 자, 보세요. 11시부터 3시까지 잠을 잘 주무셨더니 언제 똥 싸요? 언제 대변 봐요? 일어나면 3시에 대변 봐요? 아니잖아요. 몇 시부터 대변 봐요? 보통 6시, 7시 돼야 우리는 대변을 본다는 거예요. 말 되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람한테는 11시부터 몇 시까지? 7시까지. 그러니까 몇 시간 자라고? 8시간 자라고. 8시간이 그냥 8시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을 자는 8시간이
밤 1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4시부터 7시까지는 뭐가 좋아진다? 폐가 좋아진다. 그럼 대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잠을 안 자. 이 시간에 잠을 안 자. 그러면 뭐가 좋아지겠어요? 얘가 나빠져요. 그래서 새벽마다 시장에 가서 시장 가서 새벽 시장을 보는 분들 계시잖아요. 경매하려고 새벽 시작하시는 분. 그분들은 뭐가 안 좋아지면 대장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폐대장이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또 저녁에 노래방을 해요. 술집을 해요. 음식점을 해요. 술집을 하고 늦은 밤 음식점을 해요. 그때 뭘 안 잔다? 얘가 안 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시간이 몇 시냐? 나 집에 들어갔더니 2시다. 그래갖고 씻고 났더니 3시다. 아침에 자고 났더니 8시다. 그러면 뭐가 안 좋아지겠어요? 그런 분은 피곤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이게 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우황청심만 막 그냥 또 뭐 홍삼, 산삼 좋다는 거 다 드셔. 나중에 뭐가 걸려? 그러더니 어느 날 돈 버니까 뭐가 걸려? 죽는 병에 걸려. 질환에 걸렸어요. 내가 그때서야 늦었다. 잠을 잘 주셔야 돼요. 꿀잠을 주무셔야 됩니다. 꿀잠을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부터 없애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전자파를 없애라고. 네? 그래갖고 뭘 한다? 정전기를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뇌파를 안정을 시키랍니다. 간이 좋아지는 것은 피곤하지 않으려고 하면 전자파와 정전기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예요. 뇌파는 수맥이고 전자파 정전기는 어싱이에요. 땅을 내 잠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땅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덜 피곤하려면 반에 가서 맨발로 땅을 밟으세요. 밭에 가서 일할 때도 맨발로 하세요. 그러면요 피곤이 금방 없어져요. 눈이 바짝 떠져요. 발 디디는 순간에 20-30분만 디디고 있으면요 내 눈이 바짝 떠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전기는 어디로 없앤다? 땅으로 가장 없앨 수가 있다. 땅만이 가져간다. 정전기 없애는 건 땅만이 가져가요. 음식으로 없애는 건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먹다가 안 먹으면 또 생겨요. 그러나 땅은 밟는 순간에 가져갈 수 있다. 하루에 잠은 8시간 자는데 그 8시간이 참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과 4시간이라는 거예요. 4시간 간이 좋아지면 모든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간이 좋아지면 대장도 좋아진다. 어떻게 좋아지냐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가을에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콧물도 날 거예요. 이제 콧물이 절절 흐를 때가 됐잖아요. 이제 강의 듣다 보면요. 콧물이 나지 않는 방법. 단 30분이면 콧물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